많이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식상이 없는데도 연애가 잘 되는 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지지에서 보면 이제 원숭이 신자, 찌자자, 그 다음에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개술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연애를 거는 동작, 이런 것들이 원숭이 신이나 찌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애정을 자꾸 열어준다고 보죠. 애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주는 거. 신금 같은 경우가 이제 지장간에 숨어있는 임수가 자식을 잉태하는 별이 되다 보니까 자식 잉태의 에너지가 강한 게 보통 연애를 좀 거는 동작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원숭이 신자가 있으면 연애성 인자가 이게 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그런 걸로도 많이 보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그래서 원숭이 신자 같은 게 이제 애정 다발을 유도하는 것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지적으로 볼 때는 천간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렇게도 이제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남자 같은 게 남성적인 상징성 때문에 목기가 투출되어 있으면 애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다. 그러니까 애정 다발을 유도하는 것도 간목이나 을목, 지지에는 원숭이 신자나 찌자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어떤 연애성 인자로도 볼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게 또 대운에서도 간섭됩니다. 뭐 자대운이나 축대운 같은 경우, 자대운이나 축대운이 이제 연애나 애정을 자꾸 간섭하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자축대운의 애정사에 의해서 눈물 흘릴 일이 많다. 이런 것도 이제 보통 배우자 인연관계의 갈등을 많이 좀 유발하는 인자로서도 우리가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참조합니다. 이게 뭐 다 모든 걸 다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논리를 하나씩 이렇게 참작해서 보죠. 그래서 보통 어쨌든 간에 이제 조후를 많이 보는데, 이 팔자가 이제 어쨌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금수가 왕한 에너지가 묻어 있으면 금수 자체가 이제 신장과 방광 기능이 왕성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금수지기가 신장과 방광 기능이 왕성한 그 기운 때문에 연애 다발사가 많이 붙는다고 보죠. 오행적으로 금수지기. 가을에 태어난 물일주, 신유, 수월의 임수나 개수일간들, 이렇게 이제 타고난 팔자 그릇에 방광 신장이 활발하면 이걸 일종의 연애사 다발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인자가 운에서 들어올 때 무식상이라도 연애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식상이 다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뭐 관살운에 결혼을 한다거나 애정이 열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식상이라는 생식 본능이 연애를 열어주는 남자와 합이 붙어버릴 때, 이럴 때 이제 애정 다발사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뭐 또 좀 질문 있습니까? 김기한 선생님, 자월의 간목일주. 자월의 간목일주들도 이제 어쨌든 남자가 자월의 간목이면 이게 월지에 목욕 도화를 깔고 있는 인수죠. 수생목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에너지나 힘은 좋게 보죠. 수목의 어떤 관계라는 게. 예, 바라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은금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수지기가 그렇군요. 예.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가을의 물주들이나 그 남자들이 그 신유술 가을밭에 태어난 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속성이 좀 많아요. 금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애 관계라든지 애정 다발을 유도하는 거를 오행에서 뭘로 보냐면 애정사 있죠. 애정사. 자식을 득자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신장과 방광에서 나오거든요. 신장 방광의 그 힘이 강하다라는 거는 정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수지기가 강한 팔자들이나 팔자의 수기가 많은 것을 보통 연애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인자가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속성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제 금수지기가 많으면 자 여자들 어떨까요? 외로움을 좀 많이 탄다는 거죠. 오행에서 금과 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외롭고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겨울에 금일주라든지 가을밭의 수일관들이 보면 그런 어떤 속성을 좀 많이 갖고 가죠. 외로움 같은 거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갈망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사가 이제 다발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보면 실제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체력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체력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제 음양의 짝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되죠. 그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 목기가 강한데 하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제 목기가 하를 보면 목하 양기를 확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기가 쓰려고 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문 밖을 쫓게 되는 거지. 나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인자를 수로도 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화가 강해서 수를 쫓아가는 게 야중, 밤무대를 누비고 다니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목화가 강한 남자들 중에 대운에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보통 이제 집안을 잘 건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목화가 양기가 너무 강해서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 신장 방광 기능이 손상돼 버리면 그래 되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어. 이 수를 내가 여자를 감당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정신적인 멘탈로서만 결혼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공부에 쏟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명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보통 목화 양기가 강한 사람들. 그래서 하라는 식상을 그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여자 남자의 궁합적인 걸로 대입하다 보면 그 궁합이 좋다 나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나오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처자인연법 강의를 지금 멤버십에서 올리고는 있지만은 보통 남자가 목화가 강한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금수지기가 강한 여자를 보통 잘 만난다는 거죠. 반대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금수가 강하면 대체적으로 목화가 강한 남자를 또 만나거든요. 이 만나는 궁합적 코드라는 건 뭐냐면 연애사예요. 연애사. 저 인간과 내가 연애가 붙어갖고 연애가 됐다라는 거지, 없는 오행을 쫓아서 음양관계를 취했다고 해서 이게 궁합이 좋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연애가 되든 친구를 만나도 아주 각별하게 친한 친구도 한번 사주를 딱 놓고 보세요. 없는 걸 보통 갖고 있다니까요. 없는 것을 상대방이 내한테 팔자에 부족한 것을 갖고 있거나, 내가 봄생이면 가을생하고 잘 맞는다거나 여름생이면 겨울생과 잘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애정관계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연관계, 친구관계도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궁합이 좋아갖고 잘 산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만난다는 거지. 연애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연애라는 것 자체가 붙는 동작이 그런 관계에서 연애가 많이 열린다 이래 보면 되죠. 식상관이 암장되어 있어도 애정운이 드나요? 당연하죠. 식상관이 숨어 있으면 숨어 있는 식상이 이 어떤 그 운에서 만날 때 암합작용이 있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임진일주의 무식상이다. 그러면 임진일주가 진중에 을목상관 갖고 있는데 뭐 병신년이 왔다 가면 신중에 경금, 신진합하면서 을경합, 상관이 정관을 잡아버리니까 이때 연애사가 열린다 보는 거죠. 식상이든 뭐든 숨어 있다라는 것도 다 쓴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운에서 내 식상을 발현 못하게 한다거나, 운에서 조우가 실종돼서 이제 식상을 식상답게 쓰지 못할 때는 무늬만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식상을 못 쓰는 경우도 많죠. 남자가 사주의 무식상이면 대운의 간살운일 때 결혼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남자가 사주의 무식상, 대운의 간살운 때 결혼이 가능하다. 보통 그 남자가 무식상이면요, 연애를 거는 동작이 약하게 보겠죠.
그럼 언제 많이 들어오냐? 보통 식상간 대운이에요. 식상생재. 관이 올 때 결혼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성이 온다는 거는 가정을 정립해서 내가 어떤 하나의 가정 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수컷 본능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아이를 잘 낳아주겠지,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볼 것 같은 그런 수컷 본능에 따라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적극성은 약하겠지. 그냥 가정적인 안정 때문에 사랑이 먼저 들어간다는 기보다는 그냥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 여자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지. 저 남자 만나면 왠지 그냥 잘 살 것 같다, 저 남자 만나면 그냥 뭐 애 놓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게 관이거든. 관성의 정립이라는 거는 그 집안 식구의 조직을 만드는 기운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식상은 적극적인 연애 그는 동작이기 때문에 식상 대운이 와서 이제 자기가 재성을 본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연애나 구애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무오일인데 무오일이 똑같으면 잘 사는가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생의 인연으로 보죠. 같은 일주나 같은 월주, 같은 시주, 이런 거는 같은 월주는 전생에 같이 놀았던 속곱 친구나 이렇게 보죠. 전생 인연으로 봐요. 전생 인연. 그래서 보통 잘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연애가 되면 잘 못 헤어집니다. 무게합 암합작용. 그렇죠. 보통 이제 암합이라는 거 이거 잘 봐야겠고, 같은 봄생이면 이제 계절 조합이 잘 맞다고 보진 않죠. 그래서 이제 같은 계절이라는 거는 그 같은 계절이 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뭔가도 있는데, 그게 무조건 다 좋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기복을 뭐 많이 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게 이제 연애사가 열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인자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봄과 가을생 같은 경우는 반대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끌림이 있다는 거고, 계절적인 조합이 뭐 봄도 결혼하고 뭐 다 하죠. 봄 여름도 하고. 근데 그 이면에 또 뭔가가 또 있겠죠. 그리고 같은 계절이면 비슷한 속성의 어떤 성격 기질도 있는데 전혀 뭐 한번 틀어져 버리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봐야겠죠. 전생의 인연법 같은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일간의 그 월주나 연주, 뭐 띠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월주나 일주의 어떤 같은 복음의 기운이라는 게 이제 전생에 만났던 뭐 흔적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신자진 있으면 뭐 애정 갈등이 많다고 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뭐 결혼이 늦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일찍 만났다 하면 이제 애정 관계가 갈등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신자진 수국 다 깔면요, 결혼이 대체로 늦거나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이나 관계가 좀 많아요. 아니면 그 집안 부모 형제가 애정 갈등을 겪어가지고 뭐 한번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식도 많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가면 남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준 줄 잘 못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특유의 우울감이 있어요. 특유의 우울감. 좋아도 좋은지 모르고 나쁘면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런 어떤 특유의 우울감을 갖고 있죠. 같은 종묘일주는 언제 조심해야 할까? 일주가 같다고 언제 조심해야 될까? 이런 건 뭐 섣불리 말을 하기가 애매하죠. 조카 결혼 안 하고 있어, 신자진. 이런 거 결혼 늦죠. 결혼도 많이 늦을 수 있고, 대체적으로 애정 갈등을 좀 겪는다 봐야 되는데, 아니면 그 집안의 부모 형제나 주변에서 이제 일찍 결혼하면 뭐 동거가 불안하거나 애정 관계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원숭이 신이나 찌자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어떤 애정 갈등에 의한 어떤 궁핍, 마음을 참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기운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에 대한 불만사를 많이 갖고 있죠.
친구 부부가 같은 날인데 싸우면서도 너무나도 살아요. 신기. 예, 그런 것도 되죠. 같은 날 같은 복음 같은 경우가, 같은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친구 관계에도 뭐 잘 싸우니까, 잘 싸우면서도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게, 그게 또 일종의 이제 친구 관계로 보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죠. 이게 전생 인연을 쉽게 끊지를 못한다는 거죠. 무일주가 무를 본다거나, 뭐 기회일주가 기회를 본다거나, 그런 게 이제 전생 인연에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좀 잘 들어온다.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애정관계라는 것 자체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어떤 전생관계나 애정관계를 볼 때는 항상 그 어떤 띠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띠가 좀 센 사주는 연상을 만나는 게 좋나요? 연상도 연상 나름인데 내가 평생 막 연상 누나를 막 책임지고 막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띠의 서열에 따라서 나이가 한 12살, 10살 많아도 어린 아이처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 갖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사주팔자에 있는 8글자와 그 연상이 되는 여자의 띠의 궁합관계, 여기서 이제 나를 얼마나 생조해 주느냐, 일종의 뭐 나한테 이제 용신과 같은 혜택이나 프리미엄을 많이 주느냐, 이런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세다 안 세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센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서 좋다, 뭐 여자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사주 원국에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를 만날 인연이 있다가 더 잘 맞고. 친구가 임신일주 신자진 수국 가는데 남편분이 무인일주 인호술 하국 가는데 안 맞는다 해도 참 잘 사는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돼. 신자진 수국이나 인호술 하국이나 이제 그런 관계를 한 번씩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명리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전생 관계에도 체크해보고, 만약에 결혼했던 시점, 이게 선연의 인연관계가 들어오는 시기에 결혼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악연의 인연관계가 들어오는 불안한 운에 결혼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죠. 자진이 팔자에 있고 경신대운 기인대운인데 애정보다 재물을 훌랄당 다 날렸어요. 몰라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자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인대운인데, 이게 이제 기인대운에 이제 뭐 몰락의 길을 갔다 이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기인이 주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살아날 구멍은 있다, 이래 보죠. 그게 완전히 막 탈탈 틀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떻게든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은 할 수가 있죠. 지지끼리에 충영원진이 있으면 갈등 많은가요? 일지, 시지, 충이 안 좋은지. 충영이나 원진이 있으면 일단 갈등은 있다고 봐야죠. 그 자체가 이제 쉽게 가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진생, 자월남자, 진생, 자월남자 집안에 아버지, 형, 동생 애정 갈등이네요. 본인은 쬐끔 말씀 피우고 있네. 신자진이라는 게 사주 원국에 있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형제지간이나 온 가족 사이에 그게 다 영향을 끼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전원구 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일지에 급제를 깔고 있고 연애 한번 실패 후 결혼이 힘든, 이게 또 넘어가면 힘든 경우, 급제가 영향 끼칠사 일지에 급제를 깔고 있고 연애 한번 실패 후 결혼이 힘든 경우, 급제가 그것도 있던, 일단은 급제는 급제작용을 한 번씩 봤다고 볼 수 있죠. 급제의 작용력이 있다고. 연월일시 지지 술자 묘신 진대운 들어오게 되면 신자지수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연월일시 지지 술자 묘신 진대운 들어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필시의 어떤 애정이 되었던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준다고 보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머 반가웠어요. 아, 양측청 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통 급제 자체는 이제 보통 재성을 깨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성도 약화시키고 인성도 분파시키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급제에 의한 해로움은 보통 갖고 갑니다. 그걸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그걸 쓰느냐는 한번 살아봐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뭘 하나 답을 주긴 어려운데, 그게 이제 어쨌든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진 않죠.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국의 충국 기문 다 있는데 대우는 천을 기인 갑인대운. 너무 힘들어요.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그냥 수성하며 영생 강의 듣고 공부합니다. 원국의 충극 기문 다 있는데 대우는 천을 기인 가문이.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예. 이게 이제 천을 기인 갑인이면 인대운이 주는 프리미엄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호랑이 범이 한 번씩 출몰을 하게 되면 좋은 운에서도 이제 호랑이한테 한 번씩 이제 물릴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무조건 다 좋다고 보긴 어렵겠죠.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봐야겠죠, 이것도. 사주에 오행이 다 있으면 좋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오행 구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는 많이 보는데 그 오행의 어떤 간지 위치에 따라서 있죠. 어느 동네에 어느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느냐 하고, 그 간지의 속성이 나에게 어떠한 길조를 주느냐라는 어떤 바탕적인 에너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단지 오행만 있다고 해서 사주가 좋고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실제 제가 검증을 해봐도 오행이 다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한 개 내지 두 개가 빠져 있는 게 오히려 이 삶을 좀 더 역동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에너지 때문에 좋은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오행구전이 다 되신 분들은 삶의 전투력이 약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세라님 반갑습니다. 새벽입니다. 자묘형, 좌우충, 묘유충, 원국이 다 있으면 충이 사라지나요? 영향이 충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팔자에 원국이 다 있다라는 거는 이 지지 사주 팔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이제 버릴 게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 자체가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다 쓴다고 보죠. 그런 것 자체는 이제 애정적으로 볼 때는 뭐 어쨌든 그런 게 많으면 그쪽 관련된 배우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잘 들어오고, 내 팔자글이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박북가 선생님이 여자입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쨌든 갑인이 만약에 그거다 하면 뭐 신일간이다 이러면 이제 재성의 천을 기인이 주는 프리미엄은 보통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타고나 원명에서 뭔가 어떤 불리한 측면에서의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그걸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세월을 보낸다 이건데, 그래도 보통 그 운이 주는 프리미엄을 대체적으로 좀 안고는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다까지는 보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게 내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힘을 내한테 받아 먹는다고 보죠. 목화가 많은 여명이 오미 양대운에 힘들어서 혹시 신대운 잘 된다 형으로 보면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신대운의 음기의 대운을 여자가 잘 쓸 수도 있죠. 그게 이것도 과일이 안 나오는 또.
그게 이제 보통 양기가 태과하면 음기를 반갑게 쓰는 것도 되죠. 이게 또 화면이 또 왜 이리 안 나옵니까? 아, 네, 참 오늘 뭐 되는 일이 없네. 오늘 일진 한번 볼까요? 무슨 날인가요? 잘 안 나오죠, 화면이. 화면이 갑자기 안 나오네요. 참, 비디오. 화면 초점이 안 맞네요. 아유, 이거 뭐 안 하든지 해야지, 진짜. 아유, 네, 정묘. 오늘 정묘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나한테? 정묘. 토끼 묘자, 해묘미, 약속이 자꾸 어긋난다. 토끼 묘자, 해체해야 된다, 해체. 토끼 묘자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했죠. 뭔가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 토끼 묘자 토해낸다. 약속 정하면 어긋나는 게 토끼 묘자랬죠. 그 다음 하늘에 정화 편이 떴죠. 식신도식 됐고 편간 7살이 떴는데 6회살이 왔으니까 6회살에 7살 떴으면 지금 뭐 사무실에 뭐 저승사자나 출연하는 게 저승사자 6회살 와서 방송을 방해하고 있다. 정묘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편간에다가, 아유, 진짜. 이게 7살이 등류해버리죠, 올해. 오늘이. 사주팔자대로 간다니까요. 이상하게 오늘 하기 싫더라.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이, 자기 하는 것도. 뭐,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데, 손대니까 뭐 더 안 나오네. 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아이고, 그냥 얼굴 보지 말고, 그냥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좀 물어보이소, 뭐. 갑자기 나오는 화면이 안 나오네. 어휴, 진짜. 목소리는 잘 나옵니까? 공방날은 공방날이라서 자동차 뭐 교체하러 갔더만 또 가니까 공방날이니까 직원이 부석을 잘못 갖고 왔어요. 부석을 저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그러니까 공방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공방날 딱 잡아갖고 문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계약 문서라든지 진짜 중요한 날에 공방날만 맞춰갖고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토끼 묘자 이런 날 한번 잡아갖고 해보라는 거예요. 보통 하면요 안 됩니다. 뭐 공망이 없니 뭐 하여튼 막 아휴 뭐가 저 얼굴이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아휴 잠시만 이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는데 원래 도사가 컴퓨터 잘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 세속의 인자에 인연이 없어갖고 비속으로 가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비활성화, 비디오 설정. 비디오 설정 좀 밝게 할까? 좀 밝아집니까? 좀 밝아지는 것 같네. 적용, 확인. 좀 잘 나옵니까? 아유, 안 나오네, 뭐지. 아유. 왜 안 나오지 이게? 아예 안 나오죠. 또 고장난 거 아이가 또. 잘 나오죠 이제. 아휴, 컴퓨터하고 나하고 안 맞습니다. 아휴, 컴퓨터만 하면 막 아유 막 요새 스트레스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아휴. 코로나보다 그 컴퓨터가 더 스트레스예요. 학원을 다니든지 막. 요새 근데 선생님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지 그래 컴퓨터를 다 잘합니까? 1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직일 경우요 식상운 봐야 하는지 편재운 12운성을 봐야 하는지. 1인 사업이 뭡니까? 조직성이 약한 거죠. 1인 사업이라는 게 조직성이 약하니까 조직에 대한 관련된 게 아니니까 내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니까 대체적으로 식상을 쓴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뭐 상간이 편간을 합살해 본다거나 전문직으로 가면 보통 식신이 많거든요. 식신이. 그러니까 이제 식신 써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업적인 거 하는 건데, 신왕의 시관격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요. 신왕의 시관격. 뭐 무지노래 정사일주 이런 거 있죠. 무지노래 정사일주. 그런 사람들 잘하지. 신왕의 시광, 이런 사람들. 내 같은 사람은 뭡니까 이거 뭐 신왕의 시광도 이상하잖아요, 팔자가.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못하고. 하여튼 그 컴퓨터 잘하는 사람 그 박다미 씨하고 좀 오가고 좀 컴퓨터 좀 한번 보이소 좀. 아이고 진짜 컴퓨터 때문에 머리 아픕니다. 예, 이제 잘 나오고. 예, 대운 공망녀. 눈물이 쏙 빠지게 웃었네요. 대운은 공망을 많이 안 봅니다. 예, 대운은 그 환경적인 계절로 보기 때문에, 계절이 주는 환경이잖아요. 계절이 주는 환경, 그 다음에 뭐 오행적 부분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대운을 공망을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강하다 안 봐요. 실제 공망 맞아가지고 야 공망은 공망이라고 느끼는 거는 보통 세운에서 오는 신수, 신수운이 공망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일진에서 공망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고 또 공망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전에 말했죠. 제가 그 공망 맞으면 쓰레기 일에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배우는 것도,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리는 것도 공망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묵은 숙제를 다 청산한 거, 공망.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것도 공망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쭉 한번 체크해 갖고 보시면 되고. 해묘가 수생목이 안 된다. 그럼 해묘미 삼합의 의미는 뭘까요? 해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생목에서 말하는 거는 이 묘중의 을목이 쓴목인데, 해수가 수생목을 했을 때 묘중의 을목이 수생목에 의한 어떤 그 자연스러운 관계를 조금 약하다는 개념이죠. 이게 수생목이 안 된다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왜 해묘가 수생목이 안 될까? 그것은 묘중의 을목이라는 쓴목이 해수로부터 수생목 받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을목의 어떤 그 기운을 가장 잘 펼치는 게 병화로 보거든요. 병화로. 근데 을목과 병화의 관계가 목생화가 잘 된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병화가 하생목한다고 보는 거지.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해묘에서 말하는 수생목이 안 되고 제일 잘 되는 건 해하고 인 같은 거 있죠. 수생목.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온 게 수기탕호. 수기탕호라는 게 왕한 수기를 인목이 빨아당긴다는 건데, 이게 이제 수생목 목생화 작용을 호랑이 범인자가 잘한다 보죠. 이게 수기탕묘 이래 안 하거든. 수기탕묘, 토끼가 쭉 빨아당기라고 부르지 않고 수기탕호라고 하죠. 자평진전에.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 당기는 거 있죠. 그래서 해수와 인목이 수생목 때는 이 육합관계를 진정한 수생목으로 보는 거고, 해묘미의 삼합이라는 건 뭐냐면 대지 해자의 갑목이 토끼 묘자의 왕지의 생왕묘의 삼합 운동에 있어서 왕한 기운을 펼쳐지기 위한 장생의 효과라는 거는 12신살에서 지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출발에 의해서 어떤 기운을 넘긴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생목과 삼합하고는 완전히 별개,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해묘미라는 삼합 운동은 원래는 이제 장생과 그 왕지와 묘라는 생왕묘의 어떤 기운적 변화죠. 대자연의 변화죠. 그러니까 해자축에는 제가 이것도 강의 때 엄청 많이 했는데, 해자축 때 수생목에서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자축이라는 게 수생목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해자축에 숨겨진 목기가 서서히 자라서 잎목에 입춘절기가 왔을 때 목기가 찢고 올라온다 했죠. 그게 삼양의 기운의 범인자가 주는 에너지 있죠. 그걸로 보통 보죠. 그게 해에서 장생한 게 잎목에 내 몸을 삐쩍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옷을 살짝 이렇게 내리는 동작, 이걸 뭐랬죠? 망신살이랬죠. 그 망신해주는 잎목이 수생목을 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망신살이 수생목인 거고, 해에서 묘는 묘중에 을목은 해 뭡니까? 사지 12운성에
대지 해자가 수생목이 안 되죠. 을목이라는 게 해수의 사지, 병산묘로 말라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을목이라는 하초가 겨울에 해수의 입동에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꽃을 피는가. 예, 이게 음간 운동이거든요. 음간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왕한 임목이 수기 탐구한다는 거네. 이 목기가 주는 범의 기상이 왕한 수기를 다 끌어모아서 인중병화를 장생하는 거죠. 그게 삼양의 기운이죠. 그게 이제 망신살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통 많이 가죠. 연주 공망이 같으면 백년해로 할 수 있나요? 연주의 공망이 같으면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을의 을료 일주남자 비겁다자는 언제 발복할까요? 이런 거는 이것만 봐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수기탕호. 그 다음에 제가 미토가 있어서 친구가 개미일주인데 묘미 반합이 작용하나요? 미토가 있어도 친구가 개미일주 묘미 방막? 제가 미토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개묘일주입니까? 묘미, 일단은 합의 작용력은 있다고 봐야겠죠. 지지에 축토가 2개인데, 내년 신축대우리와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나요? 축토가 2개인데,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대운이 오면 상관이 있겠죠. 축이 2개인데 축이 오면 축축축 쓰리축 맞아보니까 건강관리 같은 걸 잘 하셔야겠죠. 동지 섣달에 깡깡 얼어버린 글자가 2개를 갖고 있는데 대운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니까 신축은 뭡니까 이게 그 옛날에 간우가 흔드는 청룡도로 보죠. 칼날 같은 게 들어오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병진생 여자랑 궁합이 좋다고 봤는데 최악의 인연이라고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게 사주팔자에 이제 조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와도 그 병진생이 주는 기운이죠. 용진자. 그 남자는 진띠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남자의 어떤 직업적 활동이나 어떤 사회적 활동에 좋은 궁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신미일주 축토오면 신금이 입고되나 보통 경금 입고를 보죠. 사유축. 신금의 입고는 뭡니까? 진에 입고되잖아요. 신금은 진토에 입고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보죠. 시지 공망은 자식복 없나요? 아닙니다. 자식복 많습니다. 굿 리스너 안녕하세요. 지지 술미 있는데 내년에 축년에 사명사는 건강 조심해야 되네요. 보통 이제 축술미 사명 발동되면 이제 원명의 술미형이 있는데 이제 다시 축이 들어오면 축술미 사명거리죠. 그래서 이제 축술미 사명이 들어오버리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관리 또는 토 자체가 이제 권리나 이권 문서 관계로 보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권리 이권 관계에 각별히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아 19일 시험 끝나셨습니까? 하여튼 간평사 잘 되기를 성원합니다. 연월일에 축이 있는데 내년에 신축 연월에 축이 있는데 축이 오면 일단은 뭐 축축되니까 이제 쓰리축인데 여자가 들어와 버리면 대체적으로 별로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좋다라는 것도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봐야겠죠. 돈은 막 목돈이 들어왔는데 몸이 훅 갈 수도 있고 몸이 너무너무 좋은데 돈은 안 될 수도 있고. 영웅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지 공망인데 공망이나 사회 가족은 어때서 슬퍼요? 월지 공망 사회 가족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월지에 공망 맞았다는 거하고 사회운하고 가족운이 없다라는 것도 그 공망살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사일주 남친이 신사월주에 임신일주면 인연인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 다 봐야겠죠. 팔자를 하나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조우가 실조인데 축년에 미토월주와 중하면 묵은 거 정리되나요? 공과 잘 되려나?
조후가 실조인데 충년에 미토월주와 충미충. 보통 충미충은 계고 효과가 있습니다. 진술충미의 토충이라는 것은 묵은 문제의 청산이라는 결과와 그간의 어떤 골칫거리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나한테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죠. 상담 관련 회사. 너무 빨리 넘어가고 지금 너무 빨리 훅 넘어가고 보이지가 않는데. 생신중전 축덕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건강에 가벼이 유의하고 살아야겠죠. 그렇게 봐도 되죠. 축이라는 게 축덕이 있다고 보거든요. 축덕. 내가 뭔가 도움받을 일이 있다. 도수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간에 무의정경이 있을 때 신축년에 천간이 다 입고될까요? 내년 기토일간은 천간 입고가 어떤 의미인가요? 입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신축년에 정화일묘, 경금일군, 기토일묘. 기토일간이 천간 입고가 다 된다고 봐야겠죠. 12운성에서 이제 일고가 되면 이제 고개 숙일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활동력을 열어주는 기운은 아니니까. 이게 뭐 사업이라든지 일의 진행을 활발하게 펼치기에는 약하다고 봐야겠죠. 신월에 갑진을주 염영내면에 신축년 부성인묘로 볼 수 있나요? 신축년에 신월에 갑진일주 부성일묘? 신월에 갑진일주가 신축년에 부성일묘?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네요. 임자 경술 병술 가보인데 내년에 축술형 형이란 것도 이제 뭐 형살 있잖아요. 형살 간제 구설 시비나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잘해야겠죠. 백호나 이런 걸 건드리니까 단계 조정 변동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월의 갑진일주가 신축년의 부성인묘란 건 내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최인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천간의 기운이 입고가 된다는 거는 이제 입고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인묘가 가깝죠. 12운성에서 지천간 기운이 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활발한 활동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묘되는 운에 이제 보통 뭐 부동산 사업장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조그마한 보습 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 내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의 일을 한다거나 해서 직업적인 패턴이나 일의 활동에 변화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제 인묘가 되거나 묘지절지운을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12운성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기운에 맞게끔 쓰는 거죠. 오늘 제가 올린 그 영상 진대운에 경일관들이 식신인묘되고 할 때 있죠.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고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전혀 그 상관이 없습니다. 12운성이라는 거하고는. 12운성이 주는 그 환경에 어떻게 부합하느냐의 논리지. 갑목일주가 경금이 오면 안 좋은데, 갑목일주가 경금이라는 건 이제 편간 7살이 오는 거죠. 무토가 있으면 재생살이 된 거죠. 무토가 있어 경금을 덮어 괜찮다고 볼 수 있나? 제가 볼 때는 재생살의 작용력이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생살 맞았다는 건 뭡니까? 경금이 만약에 기신이면 재성이 뭡니까? 구신이죠, 구신. 우리가 오행의 어떤 희귀구한신을 볼 때, 뭐 만약에 경금을 나한테 기신으로 쓰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러면 구신이 팔자 명에 스탠바이 돼 있으면 재생살로 7살로 때려버리겠죠.
이럴 때 식상이 있어서 재성을 잡아낸다거나 비견급제의 투쟁성을 팔자에 통분해서 뿌리가 강하면 이럴 때 이제 구신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되고, 구신이 나를 때려버리는 어떤 막중한 책임자를 갖고 있으면 뒤통수 맞는다는 해석도 되거든요. 근데 사주팔자의 이제 구신의 인자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신이 평관 같은 흉신을 세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평관과 같은 흉신이 구신에 의해서 재생살이라든지 또는 뭐 편인도식, 비견급제의 편인성이라든지 이렇게 구신이 막강한 힘이 있는 팔자들은 주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난제의 어떤 슬럼과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인비식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구신이 있기 때문에 유능해지는 거죠. 구신이 있기 때문에 인비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자에 구신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 호랑이를 때려잡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신이 팔자에 있어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 경금이 7살로 들어왔을 때 구신작용이 재생살로에서 나를 위협할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비식의 구조라든지 대운의 보조가 좋으면 길조로 써먹고, 내가 재생살이 돼서 7살이 들어와서 흉작용이 강화되면 그때는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써먹고 이런 거죠. 그 두 가지 패턴을 다 볼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무토가 이제 경금을 매금하는 거는 운에서 들어오는 매금 효과에 대한 것보다는 팔자 원명에서 봐야겠죠. 원명에서 매금이 되거나 매강이 되거나 토다 목절에서 목기를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구조를 이제 타고나 원명에서는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운에서 들어올 때는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옛날식의 어떤 교육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한번 딱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신살이나 간지에 의한 어떤 구조적 특징을 하나씩 칼을 대보는 게 오히려 실제 파악하는 데는 좋은 거죠.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토가 그냥 단순하게 금을 매금한다라고만 봐버리면 안 돼. 구조가 재생살인 건지 아닌 건지 있죠. 팔자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초보 때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항상 나한테 용신이 될 수 있는 거 있죠. 월령에서 당령했던 그 기운이 투출돼가지고 적격이다. 그럼 식상이라는 뭐 어떤 시신의 구조가 잘 되고 있으면 어쨌든 내가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원주자나 힘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7살이 공격하고 이런 건 흉신작용이거든. 그래서 안정되게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면 이렇게 7살 같은 거 오면 뭐 호랑이가 없는 동네에 사슴하고 토끼하고 잘 살다가 갑자기 막 내가 놀던 밭에 호랑이가 출몰한 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지 지장간이 모두 투출한다. 원국에 축이 없는데 대세운에서 축이 들어와도 축덕이 있는 거예요. 보통 축이 주는 덕은 좀 있는데 그래도 계절적인 영향 같은 거 많이 봐야 돼요. 계절이 주는 영향력. 축이면 동지 섣달이 깡깡 얼어버린 환경이죠. 그 환경에 내가 축덕을 보는 거는 뭐냐면 축 중에 신금 같은 거거든요. 축덕의 기운이 축 중에 신금이라는 게 영향력 있는, 영양가 있는 금전에 대한 재물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다 봐야겠죠. 오늘 주제는 지금 연애운인데 지금 축덕 나오고 지금. 하여튼 연애사적으로 본다면 여자들이 축년이 오거나 축년, 뭐 올해 경자년, 내년에 신축년 이런 자축이 오면 연애나 애정사로만 본다면요. 결혼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 걸 좀 많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애정적인 불만도 좀 많이 쌓이고, 환경적인 틀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든다고 왜 보통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보통 많이 보죠. 그래서 무조건 이걸 다 좋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일단 대운이 뭐 축대운 온다 이러면 일단은 마이너스가 좀 많아요.
아무리 그게 뭐 용신대운이고 뭐 상신대운이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운이 동지석달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월지 지장간 모두 투출한 것과 시지 지장간 모두 투출한 것이 어떤 거. 월지에서 투출되는 거는 격국용신이죠. 시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지장간에서 투출된 거고. 그럼 인성이 있으면 괜찮나요? 인성은 뭐든지 괜찮죠. 다만 인성이 다자했느냐, 인성이 없느냐, 다자법, 무자법, 인성이 연간에 있다, 월간에 있다, 시간에 있다. 연지에 있다, 월지에 있다, 시지에 있다가 좀 다르고, 인성의 간지가 갑을 쓴다, 을을 쓴다, 병화를 쓴다, 또 다 다르죠. 십간인지 시위지지를 쓰는지.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게 헷갈리면 간지부터 공부해보는 게 더, 그럴 때 보면 더 나아요. 천간지지 간지통부터 뭐 먼저 치고 나가보면 헷갈리는 게 별로 없는데, 다 끝났쯤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무엇이 또 다른 게 또 있네 이러면 공부량이 늘어나니까. 인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항상 먹을 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먹는 순서도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디저트 너무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춥네요. 자축 얼어있고 음기가 강해서. 그래서 목화에 양기가 필요하니까 운동하십시오. 운동. 전홍근 선생님, 운동 스포츠. 해자축이 오면 조금 우울감이 있어요. 이럴 때 줌마 댄스 하시죠. 줌마 댄스. 우리 집사람이 그 신유술 해자축 음대운이잖아요. 줌마 댄스 하잖아요. 나 줌마 댄스 해라 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옷도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이제 뭐 하면 되죠. 좋아요, 구독. 김기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어. 그 사는 재미를 그 좀 운동을 해갖고 좀 하이소. 줌마 댄스나 요가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있죠. 운동을 좀 하십시오. 요새 원래 이 자축년이 오면 남자가 음을 잘 쓴다 해도 자축년 오면 원래 좀 사는 게 재미가 좀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요새 또 코로나, 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니까요. 이 다 코로나 때문에 안 싸우는 친구들끼리도 멱살 잡고 싸우고. 그 순진한 친구가 막 술을 먹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토하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데 뭐 내년에 되면 좀 괜찮아지겠죠. 제다신약의 원국에만 재성을 보나요? 제다신약 원국에만 재성. 지장간까지. 그 단위 지장간 다 봐야죠. 지장간 다 봐야 됩니다. 신자진 삼합이 되는 경자년이 와도 연애 결혼은 별개입니다. 연애 결혼사가 보통 있죠. 애정사가 한 번씩 들어온다고 볼 수는 있죠. 뜻밖의 남자가 좋아한다는 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되죠. 추구 원진을 너무 무섭게까지 생각하지 마. 살면서 추구 원진이나 이 원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크게 무서워할 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는 건데, 역학 이거 잘못 공부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추구 원진 이런 거 있어갖고 약간 불에 좀 데인다거나 조금 갈등 올 수도 있는데 지레 겁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씩씩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코로나 땡수네. 줌마 안 코로나 맞네. 요새 그래. 줌마 안 하지. 집에 그 영상 틀어놓고 있잖아요.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보고 운동 좀 하이소. 하여튼 요새 좀 다들 힘듭니다. 음양의 환경이 지지의 상황을 본다. 사는 게 행복합니다. 신축년이 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마무리 청산에 정리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원, 그래, 성현이 잘하고 왔어? 전원구셈, 팔자 원명의 추구가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데습니다. 여행 사람님, 4,000원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 맛있게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씩씩하고 담대하게. 씩씩하고 담대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을미에 백호 대운에 그 1000살에 7살 맞아가지고, 그 2평 남짓한 그 고시원 살았잖아요.
예, 그 저승사자 한 번씩 보고. 걔도 뭐 잘 견디고 왔잖아요. 역학하면서 보면요, 지레 겁먹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냥 막 자기 그 의지대로 하여튼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여행사랑님. 잘 마시겠습니다. 몸치라 준마는 저는 수가 없어 수영을 매일 3,000km. 야, 정말 매일 3,000km. 나도 수영을 해봤지만 정말 물개네요, 물개. 박부가 선생님 뭐 별명은 물개로 바꾸시지. 예. 요새도 근데 수영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더라고요. 나도 안 가는데 운동 좀 하시면서 이렇게 정서순환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절에 이래 가갖고 천수경 같은 거 좀 외우고. 예. 천수경 외우는 것도 그 됩니다. 저도 요새 뭐 하는데 나중에 또 저녁에 한번 가보려고요. 절에 가갖고 뭐 기도나 좀 하려고요. 준마는 내년 신축령 오는데 축진파 신금인묘 상황 올까? 축진파 신금인묘 오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사고만 안 치면 되죠.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어디 금융 일으키 하고 주식 투자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하고 그러면 됩니다. 궁합 보고 짝도 만들어주는 거야. 보통 이제 궁합에 대한 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 나름대로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뭐 성씨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갖고 결혼 정보업체에 그런 어떤 걸 갖고 있는 걸 하자고. 예, 그런 어떤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슨 신의 영역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필요한 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리적인 해석을 붙여주는데, 요새 이게 유튜브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이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또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예, 적당하게 막 이걸 그냥 명리를, 어차피 지금 대다수가 뭐 철학관 간판 긁 것도 아닌데 뭐 어느 정도만 안정적으로 있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만 생각하고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실제 업을 할 정도면 노트 정리해 갖고 2판 4판으로 막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면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하십시오. 재미삼아. 괜히 이거 잘못 공부해 버리면 더 복잡하면 더 엉망진창 돼 가지고 머리 아프니까. 오히려 이제 백해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업으로 해갖고 뭔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조건만큼 내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실무 경험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노트 정리 많이 하고 사주를 많이 봐가지고 그 도도 닦아야 된다니까요. 산에 절에서 도도 닦고 해갖고 막 이래 딱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명리가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우리 쌤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이 공부에 대한 자존감과 그 공부에 대한 자존심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게 자존감을.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를 저는 하나도 이래 버릴 게 없다라는 게, 명리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고 또 공부를 배우는 사람도 이제 어디 점집을 가든 뭘 물어볼 때도 보면 정말 진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호함이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지금 뭐 들어와서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뭐 그냥 눈팅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 들어오면 그래갖고 뭐 한 번씩 손이 안 받는다 생각하고 뭐 진상들은 한 방씩 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보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안 그러면 무슨 이 진짜 점쟁이 취급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보면 뭐 어디 가더라도 그 뭡니까 그 뭐 호불호는 어디 가도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명리가로서 가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안고 그 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이 많은 뭐 어르신이 되든 어쨌든 간에 가갖고 잘 못 받으라면 뭐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뭐. 쓸데없는 하여튼 막 그런 것들도 보면요, 명리를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이게 역학을 무조건 100% 다 오픈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서는 안 될 인간들이 이걸 악용해 가지고 업을 한다거나 뭘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치는 용도로 이 명리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섬찟한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뭐 명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 공개 강의해갖고 오픈하는 거는요, 이게 무슨 선업을 쌓거나 적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우리 그 수업 듣는 쌤들한테 말하죠. 명리하는 분이 선업을 쌓는 최고의 길은요, 적선이에요, 적선. 용성생도 적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적선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디 개뿔도 모르면서 뭐 적선도 안 하면서 뭐 세상에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죠. 복비 한 2만원, 3만원 받으면서 결국 나갈 때는 막 부적에다가 온갖 거 다 이것저것 다 뒤섞어갖고 막 몇백만원씩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보가 초보 수업 빼와가지고 초보 강의하면서 복비는 왕창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건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여튼 요새는 그거를 대한 걸 다 구분하는 것도 자기 목이고 자기 업입니다. 2년 따라 수업 듣고 2년 따라 공부하는 거고, 그 대신 명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 공부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해야 돼요. 정인이라는 게 이제 뭐 하나 읽어볼게요. 이전 수업에서 비경급제가 많으면 정인이 있으면 공무원 팔자라고 했는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죠. 비경급제가 많다는 거는 주변에 나와 동료가 많이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어떠한 활동을 구하는데, 그게 정인이라는 거는 뭡니까? 관인소통의 인자를 갖고 있죠. 관인소통의 인자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명이 비겁이 퇴왕해버리면 그 조직이나 직장이 작은 조직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관인의 형태를 쫓기 때문에. 근데 비겁 퇴왕에서 오는 게 뭡니까? 인수가 분탈돼 버리죠. 그 다음에 관도 뭡니까? 비겁에 의해서 분탈돼 버리고, 그게 뭐냐면 억직격으로 공직으로 들어갔는데 계급 발전이나 승진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냐면 대운의 방향에서 2로 공명, 정인의 뜻을 쫓아 관인격의 형태를 갈 건가, 그게 아니라서 비겁에 의한 분탈이 식상대운을 만나서 생재하는 형태로 가면 2로 공명이랬죠. 2로. 정인은 모름지기, 관을 써서 관인 소통의 길을 가서 할인 공덕의 명을 쫓아야 될 팔자가 대운이나 환경이 주는 운이 공직의 길로 못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서적으로는 정인을 쫓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릇의 분이 식상을 뜻을 쫓아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럴 때는 2로 엉뚱한 길에서 공명, 명을 얻는다. 그래서 보통 공직에 흡사한데 무늬만 튕긴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직업. 그 다음에 뭐 남에게 퍼미기는 식상생지는 뭐냐? 요식업, 식당업. 그 다음에 뭐 기술을 배웠는데 남을 위해 돕는 직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택일 받아서 낸데 이런 경우는 이게 참 어렵죠. 택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택일을 요새는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택일을.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쌤들한테는 제가 옛날에 사주 이거 한번 해결했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제가 팔자에 식상을 금으로 쓰다 보니까 유독 이제 호남 쪽에 목포나 저쪽 전라도 쪽에 인연이 많아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다 호남 분들이었거든요. 전라도, 경기도, 수원, 인천, 물숫자 쓰는 동네. 수원, 인천, 송도, 그 다음에 전라도, 목포, 부안, 뭐 이런 동네 분들이었는데, 이제 알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명리 쪽에 인연이 돼갖고 들어오셨는데, 태기를 했는데,
퇴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퇴기를 했던 그 시간대가 아니고 일찍이 왔는데 딱 들어서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감이 오는 거죠. 감이 명령 안 삼는 감이 있으니까. 그때 딱 이 시간적으로 볼 때 애가 괜찮냐고 했는데 애가 좀 안 좋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애가 좀 안 좋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했던 시간대에 나오지 못하고 일찍 나왔죠. 그래서 보통 퇴길이라는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퇴길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주팔자를 몇십 개를 다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퇴길을 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나올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실제 퇴길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안 좋은 날을 많이 빼면서 잡아요. 이 산모의 건강, 이 아이의 건강,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잡아 나가다 보면 나올 만한 날짜가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선의 어떤 날짜로 탁 찍어 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의 스케줄이라든지 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퇴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못 나오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릴 때 나올 때 상처가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나올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평관이 연골에 간섭된다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상관의 흔적, 평관의 흔적, 호랑이, 범에게 한번 핥힌 흔적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참작해서 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퇴기를 좀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죠, 퇴기를. 사주 공부가 뭐 좀 쉽지는 않죠. 뭐 이것저것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적성이나 취미가 맞아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게 좀 맞아가지고 2판 4판으로 했는데 2판 4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은 또 뭐 어렵다고 많이 하죠. 우리도 뭐 어릴 때 많이 하다 보니까 좋다는 책은 다 꺼내보고 했으니까 저는 이거 역업을 공부할 때부터 결국 내가 이게 간판 걸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마무지하게 공부를 했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만났던 선생님 있죠. 처음에 만난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과의 어떤 뭐 인연관계라든지 처음 공부할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그게 많아요. 나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인생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처음 공부하거나 처음 배운 사람의 간법을 잘 못 버려요. 실제 공부를 해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것들은 사주정설이나 첩경이나 뭐 실증철학이나 뭐 명리야근 뭐 이런 식의 격구용신체계나 육친의 십성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칼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바꾸긴 바꿨는데도 이게 좀 그런 게 있죠. 아, 예. 아틀라스 80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커피 잘 먹겠습니다. 좀 더 배우고 하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제주공항입니까? 아, 간세음보살. 아, 쌤, 제주 가셨네요. 하여튼, 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주 공부가 맞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이 보면 사주 공부가 맞는 사람들이 보면요, 약간 한 2% 조금 모자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뭔가 한 빠져 있는 거 있죠. 예, 공망을 맞았다거나, 무엇이 편인에 도식됐다거나, 칠살 맞았거나, 뭔가 허부, 뭔가 허부에서 부족함을 그걸 정서적으로 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사주나 명리 쪽에 인연을 많이 갖고 가죠. 용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 제 팔자에 관이 있었으면 절대 이쪽으로 안 오죠. 세속에서 내가 뭔가 뜻을 이루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멋이 없고 빠지고 공방 맞고 편인은 없지. 공방 맞고 뭡니까 이게 멋이 이상하게 팔자가 돼본 거죠. 비겁태왕에 간 없지.
뭐 오만 거 떼만 거 다 없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쪽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팔자 공부를 어렵다 해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똑똑해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똑똑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잘합니다. 예, 부산 여행 오시면 오십시오. 예. 무인성, 아틀라스 80님, 무인성 사주인데, 명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무인성인 분들도 계시나요? 뭐, 많이 있죠. 무인성을 어떻게 보냐면, 육친의 십성에서는 무인성이라 하더라도, 그걸 대용하는 인자 있죠. 대신해서, 써먹는 인자가 있는 팔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성은 없어도 식신이나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을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그 일간의 고유 속성이 무인성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성은 뭡니까? 목기나 하기는 할인공명이나 할인공덕이 있죠. 말로 먹고 사는 직업. 을병정 일주들이 무인성이라 하더라도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해서 먹고 사는 것. 목화라는 건 양기잖아, 양기. 목화가 주는 것은 음지에서 양기를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어둠에서 양지를 바라본다는 건 복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달래주는 게, 그게 보통 목화의 양기죠. 그래서 을병정과 같은 양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명리가들이 보면 밝고 명랑한 에너지를 많이 넘겨주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많이 씀으로써 그 오는 문점자에게 힐링을 많이 주는 상담을 많이 하죠. 근데 금수가 너무 강해버리면 어둠의 글자가 깔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죠. 조금 이렇게 말의 어떤 활동이나 행동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라고 100% 말하기 어려운 게 조후를 봐야 돼요. 목화의 양기가 강해서 내가 할인 공덕의 직업을 했는데 하기가 강해서 음양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화가 강한 사람이 하기가 들어와서 목화 양기가 무너져 버린 양기를 쓰는 남자 도사다 이러면요, 오히려 사람이 어두울 수 있어요. 말하는 게 있잖아요. 어두울 수 있어. 강의는 열나 잘하는데 상담 가다 보면 막 이 사람이 그 사람 만나 할 정도로 아주 시니컬하게 상담이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음량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뭐 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양기 대운이 와버리면 음량이 밸런스가 잘 맞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삶의 어떤 밝고 명랑한 기운을 자꾸 던져주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가로서는 목화가 강한 사람이 식상생재대운보다 금수지기가 재관대운의 하대운을 쓰는 게 훨씬 더 손님을 잘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명리가도 상담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상담을 잘하느냐 중요하거든요. 을미일주 무인성인데 저는 공부나 책이 좋습니다. 을미일주, 그렇죠. 을일주들 셈이 지금 뭐 바로 나왔네. 지금 이게 무슨 을일주인데 무인성, 공부나 책이 좋습니다. 예, 이거 뭐 방금 말한 설명이 바로 우리 선생님한테 딱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딱 맞죠. 예. 쌤을 만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아이고 뭘 또 이게 또 부끄럽게도 참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제가 사주에 관심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갑자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계속 파괴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럴 수도 있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작년이 뭡니까? 기해년 해자축이잖아요. 개지 해자가 천문에 기운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남자가 이제 양대운을 고달프게 쓰는데 사주 원국의 음기운이 강해도 그렇습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팔자 원명의 음기가 강하면
그 음의 어떤 기운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실속이라든지 영양가 있는 인자를 많이 가져주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좋게 봐요. 근데 음이 너무 강해도 문제는 있는데, 근데 양기의 대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음양관계의 밸런스가 맞았죠. 그러니까 고달프게 쓴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제 활동이나 금전 활동을 할 때, 또는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성이나 가족의 안정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갈등 국면을 좀 많이 그린다고 봐요. 그러면 양기 대운에 돈 번다라는 게 조금 수월하게 팔짱 끼고 받아먹는 식으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다소 고달픈 관계로서 뭔가 에너지를 많이 태워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돈을 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달프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죠. 사주에 음기가 많아도 운이, 여름 연천에 더운 운이 오면 어쨌든 덥다라는 거지. 겨울이 오면 춥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답답함이 좀 있다. 덥기 때문에. 근데 돈을 못 벌고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빵빵 올라가고, 사회적인 명예, 경제 발복도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호래비 같은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팔자를 본다. 이게 이제 음양관계로 보는 거지. 이게 양기 대운이라서 다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대운을 썼는데 쉽게 팔짱 끼고 막 주변에서 다 해놓은 반찬을 황정민이처럼 다 차린 밥을 밥숟가락 얹어서 떠먹는 기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양기를 쓴다는 게. 용쌤 참 정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제가 지금 구독자가 얼마 없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팬층이 아주 짧고 굵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그래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을묘일중 무인성. 을일간, 병일간, 정일간 이런 양기를 자꾸 에너지를 태워대는 사람들이, 그건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인자 있죠. 책 쓰고 정신적인 멘탈적인 인자가 그쪽에 관여가 많이 된다 보죠. 반갑습니다. 생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윤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을밀주 무인성 지인은 교육업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딱 맞죠. 무인성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을일관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많고. 충미충은 보통 어쨌든 간에 관계 조정 변동, 마무리 청산이에요. 골칫거리를 하나 안고 왔는데 결국 신축년에 마무리 되더라. 이런 거죠. 이혼 조정 중이면 내년에 마무리 되더라. 확실하게 끊어낼 거다. 이때 뭘 벌었죠? 간지. 충미충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 있죠. 하늘의 신금의 칼날이 끊어버린다. 그래 보면 되죠. 팬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가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모일주의 인성공방인데 의대 공부를 원하는데 인성공방이죠. 이모일주들이 의과대학에 보통 한방에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보통 삼수 막 이렇게 해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사주 구조가 좋으면 어쨌든 재수 삼수를 걸치면서 되는데, 그게 약하면요 실제 좀 되는 경우가 좀 어렵거나 아예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서 이제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저는 일주로만은 절대 내가 일주로만 우선해서 보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이모일주들이 갖고 있는 오행적 금이 공망 맞은 해로움이 보통 있어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모일주들이 희한하게 그래요. 좀 금생수인자를 잘 못 쓰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재수삼수나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꼭 보실 때 그 아이의 학업운을 볼 때는 그 아이 것만 보지 말고 엄마 거하고 부모인자나 그 할배까지도 좀 봐야 돼. 사주를 안 보더라도 직업이 뭐였는지 있죠. 보통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종사했던 거는 가족 내력에 그런 인자가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으면 확률이 높아요. 일미
일미일주도 있어요. 을미일주 아닙니까? 일미는 그거고. 일미할 때 양대운을 기다리며 8321 남았어요. 예. 양대운을 기다려. 어쨌든 여자가 양기대운을 쓰는 거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투리가 정감이고 유튜브보다 같이 웃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사공만, 저도 진사공만이죠. 남친이 일지가 사하. 용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다른 데서 상대 일지가 공만이면 나쁜 공합이라는데 어떻게 보내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용 선생이 신살만 이거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궁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를 노트 정리해서 딱 정리된 걸 보면요. 공망은 그런 데서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 공망이 있다 없다 해서 공망을 모든 다방면에 다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고 공망이 그거예요. 그 뭡니까? 그냥 세운이 줄 때 헛수고 동작, 헛수고를 자꾸 유발한다는 거. 가는 날이 장날이 근데 보라니까요. 공망날이 이런 데 있다니까요. 자동차 부속품 갖고 오랬는데 엉뚱한 거 갖고 와서 갈아부더라니까요. 공망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용 선생이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부부관계의 궁합이나 남자관계나 이런 거는 일지공만 이런 것보다는 보통 띠에서 오는 어떤 환경적 관계가 영향이 많아요. 띠. 그러고 어느 시기에 만났는지도 많아요. 여자가 양기대운에 뭐 예를 들어 재대운이나 간대운이나 인성대운이나 뭔가 이제 대운이 주는 환경과 세운이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있을 때 만나는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좀 영양가 있는 남자가 잘 걸리거든. 우리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자축대운에 연애만 했다면 그 아가씨가 완전 2푼 4푼 모자란 남자들만 막 아들이 막 오면 그래가지고 연애 때문에 막 나는 왜 이래 남편 복이 없어 남자 복이 없어 노래를 부르더니 인대운이 딱 가가지고 있죠. 이밀간이 인대운에 식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편제가 장생해버렸죠. 이럴 때 이제 뭘 만나? 범띠를 만나본 거예요. 인대운에. 예, 인대운에 범띠가 나타나가지고 편제, 나의 돈통을 이렇게 자꾸 열어주니까 만나면 이제 막 명품 가방 선물해주고 뭐 하면 막 집에 와서 뭐 대기하고 뭐 회사 앞에 대기해갖고 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게 그 어느 대운에 어느 운에 어떤 남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식상을 열어주는 남자를 만나니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띠 처자인연법 이 가입해가지고 멤버십 회원을 들으시라니까요. 그게 보통 이렇게도 많이 갑니다. 운이. 정해 일주 내년에 대운이 바뀌는데 평강급제가 옵니다. 나쁜 건가요? 참 이것만 봐갖고는 알기가 좀 어렵죠. 내가 이것만 갖고는 진짜 더 용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건 잘 모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일주 법당에서 선생님 간편입니다. 아 상간 있는 기축일주 그렇죠. 법당도 하죠. 축중에 신금이 부처님 모시는 걸 보죠. 석가모니상 금식신데 금이 식신이면 이제 금생수잖아요. 금이 식신인데 반대 기운의 목기를 어떻게든 쓰겠죠. 그 경상도라는 게 동쪽이나 남쪽도 되죠. 목화, 양기 이런 것도 되죠. 토생금인데 이런 거예요. 금이 식신이면 토생금 받았죠. 그 식상이 금인데 이 식상의 차가운 기운이 음이잖아요. 토일주들은 오행에서 금기가 음을 쓰죠. 그러니까 양기가 반갑겠죠. 그러니까 나무 목자 성씨나 이송박권 용선생 권씨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의 태양의 양강이 비치는 동네에 금가를 경상도 쪽에서 들어온 남자를 만나는 거. 그게 금이 주는 차가운 기운을 목기가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궁합관계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주로 보라? 띠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재산셈 논리잖아요. 용선생이 개발한 게 아니고 옛날 재산셈이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 띠부터 물어보잖아요. 결혼했나 하면서 용띠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용선생님 강의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게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결혼날은 지지충되거나 원진살 걸리면 피해야 하는. 결혼날은 보통 이제 식상이 관과 합을 한다거나 재생관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천을 기인 달이 온다거나 그해 운에 그럴 때가 좋죠. 식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관하고 합을 짓는 거나 재생관의 운이나 보통 정인 같은 운도 좋아요. 남들에게 막 인기 끌고 막 이런 거 있죠. 알려지고 하는 거 있죠. 여기도 정인이나 그런 운이 올 때 이제 보통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일지끼리 일지대 일지충은 보통 궁합을 좋게 보죠. 상충한다는 것은 반대 에너지가 자꾸 만들어지는 음양관계의 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 책에 보면 일지충을 길조로 봅니다. 부부가 오행이 같은 공망은 괜찮아요. 이건 뭐 딱히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예. 시주 편관 두 개. 예. 시주 편관 두 개 있는데 딸랑 한 개 있는 식신일주가 공망이면 편관 때려잡. 그 편관이 공망 때려잡는 거하고 이제 공망을 맞았는데 공망 맞은 식상이 칠사를 때려잡는 거하고 이 공망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공망 이론하고 그건 별개예요. 예. 식신인 제사한다라는 그 측면에서의 오행적 생극 제하거든요. 예. 오행의 생극 제하는 오행 생극 제하대로 해석을 해주고 신살에 대한 거는 그에 대해서 하나의 디테일한 양념처럼 쓰시라는 거예요. 양념처럼. 근데 어쨌든 역급이나 명리를 우리가 업으로 하다 보면 이 양념이 정말 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 저 집에 양념이 맛있다는 소리 나는 거예요. 저 집에 반찬이 맛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사주 그력을 볼 때 신사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디테일한 삶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뭘로 보냐 이거예요. 신살로 양념을 치면 저 집 양념장이 잘 됐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집이 좀 본단다 하면서 간다니까요. 특히 신수. 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맞죠. 기쁜 나날 팬가입 선생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팬가입 하신 거 예, 감사합니다. 영상을 많이 올려놓겠습니다. 예. 띠가 원진하거나 충파 이러면 안 좋겠네요. 띠가 원진 그렇죠. 띠가 상충하면 에너지를 한쪽 기운을 잘 못 쓰는 작용이 있어요. 예, 상충되는 모양대로 살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되고, 원진은 원진에 의해서 한 번씩 으르렁 거려요. 근데 이제 이것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깨지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띠가 상충인 거예요. 여자가 찌띠고 남자가 말띠야. 좌우충 맞았죠. 근데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 근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찌띠 와이프는 살림을 주관하면서 경제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행정적인 걸 하고, 남편 해외 영업부터 해갖고 온갖 지방의 영업을 다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 주말 연애 비슷하게 하면서 어쨌든 남편은 이렇게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근사하고 크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띠충이 오는 불안은 있는데 상대방의 띠가 내 팔자 전체를 해석을 할 때 분명히 길신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쓴다? 우리 수업 때 항상 했더니 조건부로 쓴다. 조건부로 쓰고 있는 배우자의 인연관계인지를 보라는 거죠. 조건부인지. 그래 보면 또 대충 답이 또 나와. 그래서 뭐든지 정답이 하나만 있을 거야 이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라는 거예요. 복수 정답형. 그러다 보면 사주를 보는 눈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 진대운 영상 보시면 그 예전에 그 우리 재산쌤 제자분이 부산서 강의를 하는데 똑같은 사주팔자에 임상된 건데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분이고, 한 분은 개털이 돼갖고 망해갖고 부산역 거지가 되는데 한 분은 엄청난 부자가 돼갖고 남천동에 엄청난 큰 집을 살고 있는 팔자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어떤 격국 용신관계로 팔자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 디테일함에서 올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옛날에 신살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간지약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막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업을 해가지고 간판 걸어갖고 오랫동안 하면서 임상을 했을 때 있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세월의 운을 하나씩 분석하는 도사들은 내뿐만 아니라 부산에 막 각 동네마다 구를 대표하는 구대장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구를 대표하는 구대장들이, 영관님들이. 그 누구도 신사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용명리 이 간지물상에 대한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수십 회독이 아니고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지 모르는데 한 방에 딱 걸린다니까. 이 팔자가 무슨 육친에 상관없이 자월의 을목이 무식상인데 왜 저 여자가 돼지국밥집을 해갖고 그 큰 부자가 됐는가. 그게 사주팔자에 들어온다니까요. 똑같은 사주팔자에 자월 을목이 무식상인데 그 왜 하필이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았을까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육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되 그 삶에 대해서 항상 조건부가 있다라는 거 있죠. 그러다 보면 복수정답. 제일 안 좋은 습성이 뭐냐면 요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부산에 아주 그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유명한 그 대가도 함부로 정답을 좋다 나쁘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몰라. 그래서 그 재산생 간명지나 간명노트를 보면 앞으로 5년 뒤에 인생 대변혁의 시기가 오니 반드시 이 시기에 재문점 하시오 쓰는 거예요. 이게 영업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손님을 어마무지하게 줄 세우는 대가가 손님 받으려고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진짜 그 운의 변혁이 오는 시기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선연의 길로 갈지 악연의 길로 갈지가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대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보통 신살과 간지를 통해서 체크한다. 오늘 뭐 연애운을 이제 그 주된 걸 했는데 초반에 그 하여튼 뭐 뭔가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뭐 잡음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오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이걸 또 정리를 잘 해가지고 뭐 방송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이제 좀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시간 와중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팬 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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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